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문화재 그리고 유적, 궁궐들 많이 다니시죠?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고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새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쑥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산책길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역사적으로 여기서 뭘 배웠지라는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고 더 좋은 가치를 가진 방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화재 하나하나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들으면서 관람하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문화재 해설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문화재 해설사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박행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심승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혜윤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그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해설도 하고요. 해설사도 교육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단체는요. 한양 도성 안에 있는 4개 궁궐하고 네. 종묘, 사직, 황구단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중에서 저는 덕수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전문가. 네. 근데 다른 곳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덕수궁이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이제 반이 나눠져 있는데 네. 덕수궁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환구단, 종묘사직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시면 또 워낙에 지식이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하시는 거죠? 어렵지는 않은데요. 재교육하고요. 예, 아무래도 또 이제 그 그렇죠.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다는 알겠고요. 그럼 문화재 해설사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포함해가지고 도성 안에 있는 뭐 궁궐이라든가 네. 또 그리고 왕릉 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문화재들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사라든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고 재미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적어도 아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직업 중에서는 그나마 많이 친근함을 많이 느끼셨던 직업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생각이 드는데요. 심승희 교수님, 평소 그 문화재 해설사라는 직업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유적이나 유물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결국 누군가 말을 걸어 주었을 때 그 과거의 유물은 자신을 드러내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시작이 문학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 해설사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의 공간에서 역사와 문화 그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는 네. 일종의 문화의 커뮤니케이터, 문화 소통자의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문화 해설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재 해설사라는 그 직업을 저희가 좀 친숙하게 들어본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는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문화재 해설의 출발은 1988년도 아마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네. 중요한 기점이 되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에 아마 2002년 월드컵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또 소개에 대한 필요성, 네, 네. 또 해외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으시면서 그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네. 아마 내국인들을 위한 문화에 대한 알에 대한 수요와 함께 네, 네. 이러한 문화재 해설사가 확장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네,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처음에는 국가적인 행사나 굉장히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알림 도우미 정도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점점 진화도 되고 전문화되면서 바로 이런 선생님들 같이 굉장히 전문화된 지금 막 권역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권역별로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현재 그 단절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관련되는 그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그 호흡을 전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지금 그 덕수궁 권역 일단 그 부분만 얘기하신 분은 다른 데도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가요? 관람객은 유치원생부터 노년층까지 굉장히 아주 그냥 광범위합니다. 예, 다양한데요. 예, 예. 요즘은 이제 방학철이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외국인들은요, 한 몇 년 전은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어느 관광지나 다 그렇듯이 중국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서양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때는 저희들이 네.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워낙에 좀 규모가 큰 걸 많이 보시다가 이제 저희 거 보시면 좀 애게 뭐 이런 부분 있으셔서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하실 때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좀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가이드와 함께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설을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긴 한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저도 해봤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적어도 막 너무 많이 막 물론은 중국의 관광객들은 그래도 많이는 그렇게 접하지는 않으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하고 하루에 해설을 하시게 되면은 얼마나 진행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격주로 토요일만 가는데요. 토요일은 우리 단체가 하고 일요일은 또 다른 단체에서 하십니다. 근데 한 번 가면은 기본 한 2번 정도, 2회 정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 번 그 투어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 석조점 같은 경우는요, 45분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네.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30분 단위로 가고 거기가 좁잖아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석조전이 2014년에 다시 맞습니다. 복원됐죠. 네, 복원돼 가지고 거기 이제 예약을 15분씩 받거든요. 30분 단위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다음 번하고 이렇게 동선이 엇갈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45분이고요. 네. 이제 전각 같은 경우는 대개 1시간 정도를 저희가 잡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바쁘다고 하셔서 네. 이제 여쭤보고 이제 30분을 원하면 30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오신 그 그룹의 그거에 네, 따라서 그 그룹에게 예, 한번 예. 처음에 해설을 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기본 시간은 1시간인데 네. 혹시 길게 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또 바쁘시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에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많이 오시는 곳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라고 계속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원봉사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교육의 어떤 그런 체험 그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문화재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덕수궁 관리소 소속이면서 이제 문화재청 소속이 원래 덕수궁 관리소니까요. 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4회 이렇게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 쉬시게 하기 위한 그런 때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부가 계속 돼야만 살아있는 그걸 계속 드릴 수 있고 해서
공부를 하실 땐 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네, 이제 보면은 대개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 관심 있고 더 잘하시는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또 깊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이게. 자기의 그래서 영향, 이제 예. 스터디를 조직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저희 단체에서 월 1회 매주 세 번째 토요일에 우리문화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것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명한 이렇게 강사님들 모시고 네.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7월 말 8월 초에 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해설 기법,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궁궐 건축의 이해, 또 하나가 또 더 있었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수료하도록 그렇게 네.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고 저희 단체에서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본인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쩌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정말 영향력이 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재교육,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유가 단순히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역사관의 문제, 그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문화 해설사라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선생님 그 재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재교육을 위한 강사로 많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마 지금 현장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전문가적인 수준을 이미 갖고 계셔서 네네. 사실은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강의들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 또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서 강의를 해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재 해설에 대한 부분이 특히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유네스코 유산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이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유산이 있는데요. 네. 흔히 이제 세계문화유산, 네. 세계유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 기록유산, 네 번째가 생물권 보전지역, 아, 생물권 보존지역.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아서 네. 사실 유네스코 유산하면 흔히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한 2, 3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롭게 변화하는 또 유산에 대한 개념이나 정보들을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좀 더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강의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도 물론 컨텐츠라고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이 지금 말씀하셨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에서도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어떤 식으로 꾸며볼까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부분서부터 좀 도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재교육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근데 지금 교수님이셔서 이제 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지만 문화재 해설에 관련된 강의도 좀 개발하셨나요? 저희 단체에서 처음에 이제 해설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사학사를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제가 이제 한국사 개설이라든가 한국사 입문 이런 쪽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문화재 해설사 교육 그 기본 과정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건축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지역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조선사를 한번 쭉 훑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조선 왕조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방금 전에 재교육 이제 강의 많이 가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면 좀 요즘은 뭘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강화도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는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일을 지금 올해 등재 신청서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네. 현재는 지금 또 정부에서 뭐 태권도와 관련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시면서 재교육의 과정이나 더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시겠네요. 그래서 요즘 그럼 가시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예. 한 가지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강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나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기존에 이야기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국사나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를 이른바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논리나 기법들이 한국사 강의에도 이제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아마 궁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역사나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주로 일국사 안에서 머물렀던 한국사와 문화의 방식을 해서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좀 새롭게 보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도 요즘 제가 주로 강의하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초점입니다. 예,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공감이 가는 게 선생님, 강화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하겠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냥 오래돼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좋은 거잖아. 좋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한테 있었고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라는 어떤 그 명분을 저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국사 안에서만 되면 안 되니까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맞춰봐야지 이래야 그래야 사람들도 그래 이게 좋기만 하고 이게 아니고 성곽 쌓아놓는 이 방식도 이게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는 패턴이 다른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더 많은 걸 느끼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요즘 조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선생님께서는 그때 너무 또 지역적으로만 가게 되면 이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지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C줄과 날줄이 지금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가 좀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하고 두 분에게 다 여쭈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지금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른들은 줄어들었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데 요즘 걔들 좋아하던데 이런 것도 있고요. 사극 많이 보는데 애들 뭐 이런 어떠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접하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없었던 체험학습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저희 때는 뭐 수학여행, 뭐 소풍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체험학습 또 이번 2학기 때는 체험학습만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예 자유학기제 얘기가. 네, 자유학기제가 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 부분이고 물론 이제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사적인 부분으로 그쪽으로 많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접하는 기회는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깊이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선생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접속은 많으나 접촉이 좀 부족한 그런 방식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조금 더 접속하는 횟수나 궁궐을 찾거나 유산을 찾는 횟수나 기회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학생들의 내부의 어떤 자기 변화나 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안목들, 이해 방식들 이런 것하고 좀 연결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가져보는데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접속이 많아지면 접촉도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뭐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공부월이라도 좀 같이 가족이랑 같이 걷는 문화 같이 이렇게 좀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군관들 덕수궁도 좋고 어디 같이 걷는 문화 어디 이렇게 노래방 뭐 이런 것만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쭉 한 바퀴 걷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화 갖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일단은 접속이라도 좀 많아지고 그죠 선생님. 물론 이제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다만 일단 문화 향유 차원에서라도 일단 그렇게 많이 저변이 넓어지면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겠죠. 일단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현재 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고궁들 청소년들을 무료로 체험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그
문화가 있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무료 관람을 하게 그렇죠. 한다든가 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 누구도 한복을 입기만 하면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한다든가 네, 뭐 맞습니다. 등등. 요즘 많이 입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궁궐을 최근에는 다양한 또 그 매체와 장르를 활용해서 그렇죠. 뭐 파사드 쇼를 한다든가 또 야간에 궁궐 체험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또 궁궐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결국 한마디로 아마 문화유산의 대중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대중화 작업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아닐까. 예.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네.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여건도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요즘 선생님 문화재 가치, 역사 이런 데 어떤 그 인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변화가 좀 느끼는 게 좀 있으십니까? 가치 인식 문화재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역사, 한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예를 이제 들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가장 뭐 40%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는 그 40%들이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게 한국사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조금 많이 국사 예, 접속이죠. 선생님 표현에는 네, 접속은 많이 하는 거죠. 조금 많이 하는데 예. 막상 문화재라든가 그거에 굉장히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에만 찌들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좀 그래서 좀 많고. 끌어내서 예. 직접 이렇게 보고 느끼고 바르게 알고 예.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시험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찍고 들어간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선생님께 말씀하신 세계사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은 나오기가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큰 틀은 못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또 공무원 되면 또 정책이 또 그렇게 나올 테고 아이고 이게 또 갑자기 또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곳이 덕수궁의 대안문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지만 덕수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창덕궁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인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대한극장 앞에. 우리가 잘 모르는 궁궐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은퇴를 하거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역사책보다 궁궐 앞 설명글보다 해설사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각정각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연들이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제 궁궐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많잖아요. 그것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명도 받고 또 안타까움도 느끼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멀리서 오셨네. 이렇게 더운 날. 관람객들의 동선을 따라 바로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해할 것들을 딱 맞춰서 설명합니다. 진짜 우아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대한제국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 관람객 중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총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층은 부속실로서 시종들과 부엌이 배치되어 있고 1층은 업무용 공간, 2층은 사적인 문화재 해설사가 설명을 하면 바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은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수백 년 전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문화재 해설사를 통해 2016년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2층 목조 건물,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당시 선조가
고뇌했던 그런 아픔도 느끼게 되고 또 강해군이 새로운 궁을 중건해서 가시면서 이제 새롭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고심을 했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 오면은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뭐라 그럴까 주변의 그런 그 정서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차분하고 품격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곳에 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행복해요. 네, 저희 지금 신제급의 발견, 오늘은 문화재 해설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넘어오면서 드리는 질문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문화재 해설사를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봉사활동을 한다면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문화재 해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조금 네. 자신 있다 그렇게 가셨을 텐데 가셨더니 그렇죠. 왜 나오면서 아무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 정말 문자 쓰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저는 덕수궁인데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게 덕수궁 안에 현대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대미술에 조금 약했어요. 이해도가 좀 약했는데 갈 때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니까 지금 이중섭전 하거든요.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지금 3번째 보는데 한 5번 보면은 이제 박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저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스스로의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문화 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우셨나 봐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계기가. 이런 부분 잘 하시는 분은 참 적성이 맞을 것 같다 그러시면 먼저 첫 번째로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역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건축학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평소에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문화재가 뭐 다 결국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이거든요. 그렇죠. 생활용품이고 생활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표현 능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뭐 어떻게 상징이랑 같이 엮어서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사회 현상이랑 엮어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좀 스스로 개발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긴 하네요. 그럼 공부 좀 좋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면 좋아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공부를 좀 좋아하셔야 이런 걸 계속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 또 관심, 이게 가장 저는 아마 첫 번째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일단 저희가 조금 좀 재밌는 얘기, 조금 이제 쉬어가는 얘기로도 좀 하려면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몇 가지요? 네. 문득 이제 지금 빨리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덕수궁에 가면 이제 준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중명전도 있고 준명당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준명당은 안에 있고 중명전은 밖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덕수궁 권역에 근데 이제 준명당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한문을 딱 보시더니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거 잘못됐다고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자가 날일에 밝을 명자, 날일에 달월자, 그렇죠. 밝을 명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옥편이나 사실은 나무 눈목의 달월자의 그 명자는 제가 가끔 이렇게 뭘 만들 때 페이퍼 만들 때도 한자 옥편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죠. 일단은 아신 거 얘기하신 거죠.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옛날 고어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각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고문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되는 글자인데 아마 일부러 눈목을 넣어서 바르게 보고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그런 뜻으로 그 글자를 사용하고 오자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전에 숲 치유사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조금 이제 깝깝하다, 좀 놀랍다 이런 난색을 표현할 때 뭐냐면 오셔가지고 당신이 아는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내가 저거 그거 아니고 그 고향에서 내가 그거 아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은 제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맥도 끊기고 이러셔가지고 힘들다 그러셨는데 이분도 뭐 이렇게 말씀이 뭐 어떻게 뭐 격양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을 끊는 수는 있죠. 저 고쳐야지 말이야 저거 뭐 이렇게 되셨을 텐데 약간 조금 좀 난감해 하시던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멋쩍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게 좀 길게 할 때는 네. 그게 이제 중간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예, 웬만하면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하시자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좋은데 이 주명당행이 명자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그 뜻은 또 어떻게 조금 더 보충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목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네. 보는 세상을 더 밝게 보라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 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나릴로서의 명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중심에서 결국 밝음을 더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눈명이 쓰여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때 쓰실 때 좀 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뭐 하는 사람들 좀 더 수행적인 차원에서 더 봐라 이렇게 이제 쓰셨던 일종의 정말 그 당시 나라님의 지침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보고 할머니 왜 그러지? 아빠 할머니 뭐야? 그럼 나도 알고 있는 명하고는 다르다. 좀 그렇게 넘어갈 것 같고 상상력을 쥐어 짜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그게 다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로 이런 게 바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맥락도 잡히고 같이 갔던 그 시간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갑자기 딱 느낌이 팍 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좀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뭐가 있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문화재해설사들이 다 그러실 예.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날에 그렇죠, 날씨, 예, 그렇죠, 예. 가장 좋은 날에 예.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계절에 예. 가족과 함께 못하죠. 왜냐면 관람객들이 그때 많으니까 야, 이거 예약이 너무 밀리거든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에 예. 이제 가족에게 좀 미안한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보기도 좋고 행복한 그 순간에 다른 분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날씨라고 제가 짚었던 부분은 비 오는 날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요. 맞습니까? 비 오는 날은 관람객이 좀 적고요. 예. 그보다도 이제 명절 같은 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연휴가 끼었다든가 이런 때 관람객이 더 많으시거든요. 예. 휴가철이라든가. 많으시면 힘이 더 나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더 귀찮으십니까? 아유, 어떻습니까? 많아야 힘이 나죠. 너무 많고 든든하죠. 그러면은 좀 그래도 체력의 한계도 있고. 막한 5, 60명이 쫙 저를 따라서 이렇게 딱 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는 마이크 사용하고 예. 그럴 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저 잠깐, 뿌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백명도 이 합니다. 해설사 차원에서도 네.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될 그럼요. 때 네. 한 열 몇 명 데리고 가시는 분보다 난야 그래도 50명 데리고 가는 이런 이게 좀 더 좀 약간 그런 어깨에 힘든 아이고 재밌는 거 알았네. 확실히 좀 많이 가야 그런 사람이 되게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선생님 보람을 느낀다면 어떨 때 보람 느끼세요? 저희 이제 뭐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해설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인다. 이게 여기에 있었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다음에 꼭 가족들 데리고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쪽지 써가지고 고맙다고 아유, 예. 관리사무소에 무슨 몇 시에 했던 해설사한테 좀 전해줘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런 게 도움이 되시고 사기 진작에 좋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아이들이랑 갔을 때 꼭 애들을 시켜서 네. 꼭 선생님한테 인사를 따로 해드리거나 쪽지를 붙여드리거나 아니면 뭐 사인을 받는 식으로 해서든 어떻게 하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걸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의미를 받으시니까. 가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혹시 이렇게 팁 주시는 분도 계십니까? 고마워 이렇게 해서 점심 드시라고. 저는- 오늘 날씨 더운데 커피 드시라고. 네, 그 말씀하니까 딱 생각나는데 네. 지난주에 예. 삼성물산에서 직원 연수차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궁궐에 오셨어요. 네. 저희 궁궐만 아니라 다른 궁궐을 이렇게
희망지를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중섭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해설이 끝나니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네. 자꾸 받으라고 괜찮다고 아주 약속하다고 그러니까 예쁘게 향긋한 그 비누를 주시더라고요. 네, 비누가 예, 들어있어서 예. 그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마음이 들어간,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 정도의 표현은 지금 문화예술가님도 춤추게 한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들으셨으면 표현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즐겁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부터도 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덥고 그러실 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고맙죠. 그런 생각 들고요. 선생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문화해설사 그 과정 같은 게 좀 잘 돼 있나요? 글쎄요, 아마 뭐 우리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문화해설사의 시스템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한 궁안내 해설사, 네. 주로 문화재청에 소속된 분들이 아마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민간단체에서 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런 문화해설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반 그 기업에서 요새 학생들의 소위 그 현장 실습 교육, 예. 체험 학습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도 나오는 네,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 현직의 그 여행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을 설명하는, 그게 아마 크게 4가지 정도로 아마 문화해설과 관련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마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아까도 아마 숙취유사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아마 갈수록 모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이 해설사의 문제가 그동안은 우리 역사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알에 대한 욕구가 그동안은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지체되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아마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심, 또 아마 또 좀 더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외국의 문화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적 동력을 찾아야 할 때 과연 그 찾아야 될 대상을 우리 문화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도 바로 우리 문화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충실히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해설사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많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런 상상이 좀 되고요, 선생님. 그 선진국 경우나 다른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화해설사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해설사 제도를 국가 공인 제도로서 확립하고 있다는 게 아마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부분이. 네, 그래서 특히 그 국가 공인 제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졸업 증명서가 바로 이런 그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 가이드가 이른바 별도의 시험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방식이 이제 영국의 시스템인데,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점들은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무료로 문화유산 해설을 하고 있는 무료로 하는 것에 비해서 그쪽에는 유료 관람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 문화해설사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앞으로 이 문화해설사가 조금 더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그런 재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런 유료할 수 있는 유료 관람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도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다면 이런 문화해설사 부분들이 앞으로 좋은 직업으로 좀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직업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기반이나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이드가 지금 문화해설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지금 보잖아요. 중국 여행 뭐 이런 거 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아예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해줘가지고 더 오해도 많이 낳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라면은 지금 이 문제가 좀 더 공론화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저희가 뭔가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 뭐 알아서 되겠지, 문화 콘텐츠 알아서 되겠지, 뭐 관광 콘텐츠 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동안 문화재 해설사의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주로 문화재의 어떤 공공성을 활용하고 대중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었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화재 해설사를 새로운 미래의 창조적인 어떤 직업의 하나로서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하고 직업적 관점에서 이런 문화 해설사의 관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동안 자유롭게 누구나 문화 해설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개방적이고 오픈 방식의 문화 해설의 시스템을 조금 더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식의 관리 시스템과 또 그분들에 대한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 전환들이 앞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문화해설사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신직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줄 건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매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뭐 관광 무슨 나라로 가자, 강대국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문화해설사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역권에서 음식, 그다음에 그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다음에 또 어떤 현대적인 공연에 관계됐던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나의 콘텐츠 커다란 차원에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라면, 특히 이게 지역의 문화라면 훨씬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지리산 부분에 어느 뭐가 있는데 이게 사찰과 어디와 음식과 이런 거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항상 생각하고 아마 저 생각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동력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해설사가 많이 나타나야, 아니 자기 역사 가지고 그걸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니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사니? 우리한테 그래. 야, 우린 가진 거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야, 제가 그때 니들은 뭐 있니? 솔직히 응?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500년 된 거, 저기 가도 300년 된 거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쉽게 버는 거고, 너희들 이렇게 역사 가지고도 하는 거는 잘 보존돼 있는 거, 그리고 역사 가지고도 밥벌이가 가능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대학은 달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또 그렇게 발굴해서 저희 역사를 가지고 저희 생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보기엔 결국 그 문화해설사는 우리 한국 역사 같은 경우에 뭐 흔히 우리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공간들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의 공간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구성원들을 이런 문화해설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공공의 일자리를 전국 어디에서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공공의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이 해석이 아마 이 문화해설사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방식으로 좀 이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죠, 선생님.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지원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유럽에 가서 보면 저희가 가이드가 같이 가더라도 꼭 현지 가이드를 같이 가게 하더라고요. 현지 가이드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꼭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뭐 이런 관광 사업에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가 언제셨어요, 선생님? 저는 한 5년쯤 그러셨어요. 됐거든요. 예. 네.
느낌이 지금 문화에 대한 그 사람들이 문화 해설사를 바라보는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좀 쭈삣쭈삣 쫓아간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적극적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이제 지나고 나시니까 요즘 문화 해설사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좀 친숙하게 느끼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근데 변하시나요? 문화재 해설사들이 양적으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질적인 면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들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다 아까 그 보니까 인증에 대한 문제도 네, 여기서 같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이제 되네요. 말씀을 하실 때 엉터리 해설을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우리도 이제 10번 듣다가 한 번 잘못되면 그게 더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잘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어떤 대우도 거기에 맞게 좀 해주고 그러면 질적으로 좀 좋은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정말 이게 좀 필요는 해라고 지금 나오신 김에 이거는 먼저 좀 생각 좀 해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뭘 먼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체적인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정부에서 문화재청에 두는 그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다 보니 문화재 쪽이 조금 예산이 적죠. 제일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인식도 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그 해설사들이 정규직이 적고 거의 비정규직이고 네, 이거 큰 그래서 문제네요. 이분들이 거의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수급을 이제 자원봉사단체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입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교직에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 기피증이 없잖아요. 그건 첫째.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말 그런 자원을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늘리고 그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비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건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 제가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문화 융성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체력을 길러주려면 지금 이 부분 건드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그 부분 책임 있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당장 아니시더라도 손을 벌린다 할 때는 좀 염치 있게 손을 벌려야겠다. 그냥 뭐 정말 차비도 안 줘, 점심값도 안 줘. 뭐 도대체 어떤 의무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가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자. 저희가 뭐 이렇게 센 얘기하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 이런 말씀은 그래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해설사에 되시면은 보통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실제 문화재청에 소속되신 분들 말씀입니다. 소속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 아주 들어보셨어요? 그런 구체적으로 정도.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힘드신데 힘들긴 하는데요. 저희 PD가 맨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비정규직인 경우에 대부분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잖아요. 열악한데. 네, 열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어떤 그게 좀 갖고 계세요? 통계를? 저도 뭐 자료에서만 본 거라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궁안내 해설사 분들이 아니고 그 문화관광공사에서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재 해설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그분들에게는 일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한 이런 말씀은 일비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만 원의 게다가 위아래 일비니까요. 그런 일비 쓸 때마다 개념으로 또 아마 예. 지급하시는 걸로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도 제가 한 1, 2년 전 자료라서 예.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략 그러한 정도의 일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지금 저희가 조금 미약하나마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올라오는 얘기기도 하고 학계에서 하는 얘기기도 하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하시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자원봉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업의 문제로 봤을 때 이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다른 외국에 나가 보면 거의 문화재 해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거쳐야만 그렇죠. 해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제도가 정말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네. 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네. 하는 그 체험학습 네.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역사 문화 체험 지도사 네, 또 네. 뭐 박물관 해설사 그렇죠. 이런 관련 직종들이 같이 예, 따라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전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고립된 직업이 이게 아니거든요. 같이 네. 계속 연계되고 그 융합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 반응이 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퇴직 후에 제2의 직업으로 네, 네. 또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기도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값에 하려고 생각 안 하시고 정말 문화를 책임진 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외국의 사례처럼 한국의 그 문화유산 해설사나 문화재 해설은 주로 사실은 좀 그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문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물론이고 내국인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좀 해설을 담당하시는 시스템을 좀 확립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주변국과 관련한 역사 논쟁이나 또 역사에 대한 어떤 폄하의 문제 또 네. 왜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국의 관광객들을 모시고 온 외국인 해설가들이 우리의 공간에 와서 우리 역사의 현장에 와서 사실은 역사의 사실과 그렇죠. 어긋나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상호 공동의 공존하는 역사의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역사 안에서 뭐 문화 현장에서 해설을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의 전문 문화 해설사 선생님들이 그러한 해설을 담당할 때만 비로소 이런 그 삼국의 네. 어떤 역사에 대한 충돌이나 왜곡의 문제를 좀 더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점을 꼭 우리가 정부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꼭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문화 해설사에 대한 전망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그동안은 아마 문화 해설사가 우리 박사님처럼 아주 전문 그렇죠. 이미 역사 교수님으로서의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문화 해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해설의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화 해설의 방향은 조금 더 주제별로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는 방식의 전문적인 해설을 하시는 분들로 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는 사실은 특정한 공간 안에서 그 공간만을 설명하는 방식의 문화 해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본다면 네. 앞으로의 방향은 그 공간을 넘어서서 그 지역과 지역의 맥락성을 좀 염두에 두는 방식의 네. 문화 해설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그 공간을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좀 컨텍스트적인 관점에서 문화 해설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의 문화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만 이제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제 문화 해설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역시 그 특별한 공간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해설하는 그런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해설사들의 수요가 더 커지리라고 보고요. 네. 따로 이제 전문화시켜서 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해설사를 문화 해설사로
그 네. 이를테면 임명을 예, 해서 예, 예. 그분들 한국에 와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그것도 우리나라의 좋습니다. 문화 해설을 네. 시키는 이러한 좀 탄력적인 방식의 문화 해설의 방식도 우리가 네.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 우리 일국사적 관점에서의 문화 해설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지역을 탈피해서 해외 한국 문화재가 있는 곳을 또 우리의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좀 설명하고 해설해주는 그러한 방식.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예, 만하네요. 앞으로 아마 미래 그 해외 문화, 한국 문화, 문화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직종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네. 아마 이런 전반적인 문화 해설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나 잠재성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마 그리고 또 좀 종합적으로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삶에 가까이 있는 생활과 가까이 있는 생활 문화라는 개념의 대중화 얘기도 하다가 그런 식 얘기도 하다가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 얘기도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산업적 차원이나 더 큰 차원에서의 문화적 상상력에 근거한 그런 문화적인 그리고 문명적인 차원에서 얘기도 지금 같이 오게 돼서 뭐 굉장히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요게 문화 직업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이렇게 커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직업을 지금 선택한다 하시더라도요, 문화해설사 나 좋아 준비하실 때 요렇게 되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나눴던 더 큰 차원에서의 미래적인 상상력을 꾸미는 차원에서 꿈도 꿀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계속 내 개발을 어떻게 나가면 좋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화재 해설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해 주신 박형문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나와서 심수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보면 청소년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몇 마디 나눠봤고요. 역사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수능 과목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의 실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가장 크죠, 저희들의 실수가. 역사와 문화는 복잡하고 외워야 하는 거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고요.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문화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문화재 해설사 같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시면서 청소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문화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